상견례 자리에서였습니다. 제 머리를 툭툭 치며 경비원 딸이 우리 집에 들어올 수나 있겠냐던 그 비웃음, 그 눈빛, 말 한마디도 못하고 웃기만 하던 저를 보며 아버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아버지를 단지 직업 하나로 짓밟아버린 그 자리에서 제 자존도 함께 찢겨나갔습니다. 하지만 당신들 절대 몰랐겠죠. 그 경비원이라고 부르던 분이 바로 당신들이 매일 밟고 지나가는 그 빌딩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행복이 가득해지실 거예요. 상견례가 잡힌 날 민경은 식당 입구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들어가기 전 자신의 모습을 천천히 가다듬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긴장으로 약간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늘이 서로를 알아가는 자리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부터 예상과 다른 공기가 그녀를 덮쳤다. 예비 시어머니는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고 가방을 의자 하나에 대놓은 채 다리를 꼬고 있었다. 눈길은 문 쪽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에서는 환대의 조짐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민경을 본 예비 시어머니는 눈썹을 아주 미세하게 올렸다. 반가움이 아니라 평가하는 듯한 그 특유의 표정이었다. 왔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건조하게 말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민경은 예의를 다해 허리 숙여 인사했다. 예비 시어머니의 눈빛은 민경의 인사보다 그녀의 옷차림, 헤어스타일, 들고 있는 가방까지 세세하게 훑쳤다. 준호가 늦게 도착하자 어머니는 곧장 잔소리부터 시작했다. 아니, 여자 쪽 부모님은 안 오신다고 했지? 요즘은 이런 것도 좀 허전하네? 민경은 순간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야간 근무가 겹쳐 오늘 참석할 수 없었다. 대신 인사를 따로 드리겠다고 했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그 설명을 들은 순간 대놓고 표정을 일그러뜨렸었다. 자리 잡고 앉자 식당 직원이 메뉴판을 놓고 갔다. 예비 시어머니는 메뉴판을 넘기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이런데 자주 안 와봤지? 가격 좀 나가서 당황한 건 아니죠? 그 말은 말끝이 흐린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너무도 진지했고 고압적이었다. 민경은 최대한 웃음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비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손을 들었다. 그리고 우리 준호 만나려면 이런 자리들 좀 익숙해져야 해요. 결혼하면 오갈 데가 많거든. 말끝마다 우리 집안, 우리 기준이라는 단어들이 툭툭 떨어졌다. 마치 이 자리가 두 집안의 만남이 아니라 시험을 보러 온 학생과 감독관의 자리인 것처럼 느껴졌다. 음식이 나오기 전 예비 시어머니는 물잔을 손끝으로 돌리다 갑자기 민경의 손등을 톡 건드렸다. 손은 참 얌전하게 생겼네. 그런데 경비원 딸이 이렇게 고운 손일 줄은 몰랐네.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얄팍한 미소였다. 민경의 표정이 잠시 굳자 예비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덧붙였다. 아니, 뭐 요즘 경비도 경쟁 치열하잖아. 직업이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 집안이랑은 좀 차이가 있지 않나 해서.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엄마, 그런 얘기는 좀. 그러나 예비 시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손바닥으로 쓸어내듯 끊었다. 아니, 현실 얘기를 하는데 왜 그래? 결혼은 현실이잖아. 민경은 조용히 물잔을 들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어떻게든 누르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자신들의 가풍, 집안 배경, 준호의 학벌, 회사에서의 위치 등을 늘어놓았다. 한 번도 민경에게 어떤 사람인지 묻는 질문은 없었다. 마치 그녀는 이미 민경에 대한 모든 평가를 마친 듯했다.
식탁에 놓인 음식은 정갈하고 풍성했지만 분위기는 냉기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민경이 입을 열 틈은 거의 없었고 준호는 어머니의 말 사이사이를 메우기 바빴다. 민경이 조심스럽게 대화를 두어 번 이어보려 했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매번 말을 가로채거나 주제를 돌려버렸다. 결혼 준비는 우리 쪽 기준에 맞춰서 하자고요. 괜히 오버하면 힘들잖아.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혼수는 뭐 기대하진 않아요. 형편이 되겠어? 대화의 흐름은 하나같이 민경을 아래에 두는 방식이었다. 식사 막바지 예비 시어머니는 물티슈로 입을 닦으며 또 한 번 민경의 머리를 툭 건드렸다. 머리는 미용실에서 한 거야? 좀 더 부드럽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네. 그 말은 잔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내 수준에서는 부족하다는 뉘앙스가 뚜렷했다. 민경은 그 순간 처음으로 이 결혼이 과연 서로의 인생을 위한 선택인지 스스로에게 깊이 묻기 시작했다. 상견례가 끝난 후 예비 시어머니는 사과 한마디 없이 먼저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준호는 민경을 바라보며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그 미안함마저 어딘가 작고 힘이 없었다. 식당을 나선 민경은 차가운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며 눈을 감았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서서히 뒤섞여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울림은 앞으로 다가올 변화의 서막임을 예감하는 듯했다. 상견례가 끝난 그 밤 민경은 걸음을 아주 천천히 옮기고 있었다. 시내의 불빛은 환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둑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머릿속엔 예비 시어머니가 내뱉던 말들이 한 줄씩 되감기듯 떠올랐다. 경비원 딸이 형편이 되겠어? 이런데 처음 와봤지? 언어는 칼보다 깊게 박힌다는 사실을 민경은 그날 처음 뼈저리게 느꼈다. 그녀는 전화기 화면에 아빠라는 이름을 가만히 올려두었지만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다. 아버지는 분명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라고 말할 것이다. 그 말이 오히려 더 아플까 두려웠다. 집 근처 빌딩에 가까워질수록 익숙한 형광등 불빛이 보였다. 늘 같은 자리, 같은 높이에서 밤의 경비실을 밝혀주는 작은 등. 그 빛이 보이기 시작하면 민경은 마음이 조금씩 풀리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 불빛조차 그녀에게는 어둡고 무겁게 느껴졌다. 경비실 앞을 지날 즈음 아버지가 무거운 잠금 장치를 확인하며 고개를 들었다. 민경이 왔어? 벌써 왔네? 평소처럼 밝게 웃는 그 얼굴이 민경은 견딜 수 없을 만큼 따뜻했다. 그냥 일찍 끝났어. 민경은 최대한 평소처럼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 끝이 조금 떨렸다. 아버지는 그 떨림을 느꼈는지 잠시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장갑을 끼던 손을 멈춘 채 딸의 얼굴을 천천히 스캔했다. 밥은 먹었냐? 응, 먹었어. 그래, 들어가서 푹 쉬어라. 오늘 좀 피곤해 보인다. 아버지는 늘 이런 식이었다. 딸이 힘든 날이면 캐묻지 않았다. 묻지 않아도 딸의 마음속으로 침잠하는 아픔을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이미 전부 다 알고 있었다. 민경은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고 아파트로 올라갔다. 집 문을 닫는 순간 그녀의 무릎이 힘없이 풀렸다. 신발을 벗지도 못하고 현관 바닥에 털썩 앉아버렸다. 머릿속에서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다. 경비원 딸이 우리 집에. 그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자신을 작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잠시 후 민경은 억눌린 감정을 삼키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주방에서 물 한 컵을 마시며 조용히 창밖을 보았다. 밤하늘이 유달리 낮게 내려앉아 보였다. 아버지가 지금도 아래에서 추운 바람을 맞으며
경비 근무를 하고 있다는 현실이 민경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그녀는 어릴 적 아버지 손을 잡고 처음 이 빌딩 앞을 걸었을 때를 떠올렸다. 민경아, 사람은 직업으로 재단하는 거 아니다.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 말은 어린 민경에게는 단순한 교훈처럼 들렸지만 지금은 아버지가 어떤 세월을 견디며 살아왔는지를 말해주는 문장처럼 느껴졌다.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소리가 났다. 아버지가 잠시 올라온 것이었다. 쉬고 있었냐? 응, 아빠는 잠깐 쉬는 거야? 응, 야식 좀 가져왔어. 너 좋아하는 호박죽. 아버지는 작은 비닐봉투를 건넸다. 배 좀 채워라. 오늘 표정이 마음이 안 좋은 얼굴이더라. 민경은 놀랐다. 자신이 감정을 이렇게 숨기려 했는데도 아버지는 단번에 알아차렸다. 별일 아니야. 아빠 그냥 피곤해서. 그래, 무리하지 마라. 하지만 피곤한 게 피곤한 얼굴인지 속이 상해서 그런 얼굴인지 아버지는 다 알아. 그 말은 조용했지만 민경의 마음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켰다. 아버지는 더 묻지 않았다. 딸이 스스로 말해줄 때까지 기다려주는 침묵. 그 침묵은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됐다. 아버지는 잠시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민경아, 내가 어떤 길을 가든 아버지는 늘 내 편이다. 그건 잊지 마라.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딸이 기대고 무너져도 되는 등이라는 선언처럼 들렸다. 아버지는 다시 근무를 위해 현관을 나서며 조용히 덧붙였다. 사람은 말이다. 누가 뭐라 해도 마음이 고운 게 제일 큰 힘이다. 그걸 잃지 마라. 문이 닫히고 아버지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민경은 움직이지 못했다. 아버지의 손등에는 세월이 남긴 굵은 주름이 있었고 손바닥엔 오래된 새벽 노동의 흔적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 손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보호막이었다. 그날 밤 민경은 아버지의 말을 되뇌이며 누웠다. 사람은 직업이 아니라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 말은 오래도록 잊고 있었던 자존의 씨앗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말은 이미 그녀의 심장에 상처를 냈다. 그 상처를 아버지에게 드러내는 순간 아버지의 마음도 다칠까 두려웠다. 그래서 민경은 그날도 끝내 모든 이야기를 숨긴 채 베개를 조용히 끌어안았다. 그러나 민경이 모르는 사실 하나가 있었다. 아버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을. 딸의 침묵 속에서 흐르는 감정의 흐름을 읽는 건 그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다. 조용한 밤은 깊어갔고 아버지는 다시 경비실 불을 켜며 빌딩 앞을 지켰다. 그 등 뒤로 민경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앞으로 일어날 반전의 전조이기도 했다. 상견례가 있던 주말이 지나고 민경의 일상은 겉으론 평소와 같았지만 마음속은 얇은 유리처럼 갈라져 있었다. 회사에서 회의록을 정리하고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웃는 순간에도 예비 시어머니의 말들이 틈새처럼 비집고 들어왔다. 형편이 되겠어? 경비원 딸이 우리 집에. 그 말은 민경의 자존을 칼처럼 베었고 상처는 며칠이 지나도 아무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잠들기 직전까지도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민경은 SNS를 보다가 익숙한 이름 하나를 발견했다. 준호 어머니와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의 계정이었다. 그 계정에는 다소 은근한 문구가 씌어진 글이 올라와 있었다. 요즘 젊은 애들 결혼 상대 잘 골라야지. 아무 집안이나 들여오면 문제 생겨요. 평범한 글처럼 보였지만 문제는 댓글이었다. 그 집 아들 상견례 했다며? 예비 며느리가 경비원 집안이라던데? 세상에 그래도 결혼은 하나 보네. 민경은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준호에게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밖으로 흘린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예비 시어머니. 민경은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대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상견례 자리에서의 멸시만으로도 버거웠는데 그 이야기가 그녀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입에서 돌고 있었다니. 그것은 단순히 무례함을 넘어서 존재 자체를 폄하하는 폭력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민경은 조심스럽게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너희 어머니한테 혹시 우리 집 얘기 다른 분들한테 하신 적 있어?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아, 엄마가 좀 말이 많은 편이긴 하지. 근데 왜? SNS에 우리 집 얘기가 돌고 있어. 경비원 얘기도. 그럴 리가 아니. 그럴 수도 있겠네. 엄마가 그냥 별 생각 없이 말했을 거야. 그 말은 민경에게 더 깊은 상처로 다가왔다. 별 생각 없이? 아, 그게 아니라 그냥 엄마 성격이 그래 말이 많아서. 준호의 말은 변명처럼 들렸고 동시에 책임을 피하는 듯했다. 준호야, 그럼 그 말이 돌아도 되는 거야? 그게 뭐 나쁜 의도로 한 건 아니잖아. 엄마가 그냥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아빠 직업을 남들한테 말하는 건 나쁜 의도가 아니야? 그게 무슨 상관인데? 잠시 침묵이 흘렀다. 준호는 한숨을 길게 쉬었다. 민경아, 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그냥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그 말은 결정적으로 민경의 마음을 얼어붙게 했다. 예민해서가 아니었다.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였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준호도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며칠 뒤 민경은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사건을 또 겪는다. 퇴근길 작은 카페에서 우연히 준호의 이모와 마주친 것이다. 예비 시어머니의 친언니격 되는 사람이다. 이모는 반갑다는 듯 손을 흔들며 민경에게 다가왔다. 아이고, 민경 씨. 인사드렸어요. 결혼한다면서. 축하해요. 말은 축하였지만 목소리에는 짙은 호기심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이모는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근데 아버지가 경비하신다면서요? 민경은 말을 잃었다.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요즘 경비도 힘든 일인데. 그래도 성실하시다더라고요. 이모는 착한 척 웃었지만 그 말의 이면은 분명했다. 경비원이지만 성실하다더라. 그래도 괜찮네. 그 시선은 누군가를 아래에 두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는 자리에서 나오는 시선이었다. 카페를 나오는 순간 민경의 가슴 속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의 직업을 부끄러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남에게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그날 밤 민경은 집에 돌아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지 않은 채 마치 작은 소리에도 흔들릴 듯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정말 이 집과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준호와 예비시댁 사이의 균열은 생각보다 깊었다. 겉으론 회장 부부처럼 점잖고 여유 있는 집안 같았지만 속으로는 차별과 오만이 스며 있었고 그 중심엔 늘 예비 시어머니의 입이 있었다. 민경은 휴대폰을 들어보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지금 준호에게 말해봤자 돌아오는 건 분명. 좀만 이해해줘. 그 말뿐일 것이다. 조용한 방 안에서 민경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다. 그러나 그 숨 끝에는 조금씩 밀려오는 불안과 결심의 그림자가 함께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뚜렷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며칠 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갑던 날이었다. 민경의 아버지는 평소처럼 빌딩 앞을 정리하고 있었다. 낙엽 몇 장을 쓸어 모으고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이어갔다.
늘 그렇듯 그는 바쁜 이들의 뒤통수를 바라보며 조용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오랫동안 이 자리에서 사람들을 지켜봐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과 너그러움이 그에게 있었다. 그런데 그날 민경의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앞에 뜻밖의 얼굴이 나타났다. 준호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롱코트를 휘날리며 빌딩 정문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아버지는 낯익은 얼굴을 알아보고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그는 모든 입주민에게 예의를 갖춰 이렇게 불렀다. 그러나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은 인사를 받아들이려는 표정이 아니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며 경비실 앞을 훑어봤다.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이었다. 아, 경비 아저씨 여기 계셨네요. 그 말투는 이미 사람이 아니라 직업을 부르는 방식이었다. 민경의 아버지는 흔들림 없이 미소 지었다. 네, 출근하시는 길이신가 봅니다.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예비 시어머니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더니 굳이 필요하지 않은 말을 덧붙였다. 여기 이렇게 서서 하루 종일 계시면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뭐, 이런 일도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그녀는 그 말을 하고도 내가 무례한가? 란 고민을 단 1초도 하지 않는 표정이었다. 그저 상대가 듣든 말든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는 듯. 아버지는 꾸벅 고개를 숙였다. 일이 어디든 다 힘들죠. 그래도 저는 나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늘처럼 담담하게 대답했다. 예비 시어머니는 그 미소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조금 더 대놓고 비아냥거렸다. 그래도 월급은 좀 주나요? 요즘 물가가 워낙 올라서 이런 직종은 참 쉽지 않잖아요. 이런 직종. 그 단어는 마치 바닥을 짚으며 사람 위아래를 나누는 성 같았다. 아버지는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아주 잠시 이 사람이 무엇을 모른 채 살아왔는지에 대한 조용한 연민이 지나갔다. 그리고 그 연민은 금세 부드러운 인내로 덮였다.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괜찮다는 듯 말했다. 예비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경비실 유리창을 흘겨보고 힐을 또각거리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 순간이었다. 관리업체 직원 2명이 급히 건물 로비로 들어왔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회장님, 아침 회의 자료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로비에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허리를 깊이 숙였다. 예비 시어머니는 걸음을 멈췄다. 회장님,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황의 흔적이 비쳤다.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아버지에게 다가와 말했다. 지난번 말씀하신 안전점검 내용 수정해놨습니다. 오늘 10시에 대표님이랑 같이 회의하시죠? 아, 그래요. 고생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같은 미소였다. 눈빛도 말투도 늘 경비원으로 일할 때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예비 시어머니는 그 장면을 넋이 빠진 사람처럼 지켜보고 있었다. 직원들이 돌아간 뒤에도 계속 서 있었다. 마치 자신의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은 얼굴이었다. 아버지는 그녀를 향해 예의를 갖춰 고개를 숙였다. 그럼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한치의 오만도 없는 그의 태도는 오히려 예비 시어머니의 불편함을 더 크게 흔들어 놓았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었다. 아, 예, 회 회장이시라고요. 아버지는 짧게 대답했다. 아, 원래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지만 그는 늘 이를 드러내지 않았다. 겸손하게 조용하게 살아가는 삶이 그의 철학이었기 때문이다. 빌딩의 실소유주로서 그의 이름은 서류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그는 그 어느 자리에서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예비 시어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힌 채 아버지를 바라보다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의 표정은 혼란과 당혹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문이 닫히고 로비는 다시 조용해졌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빗자루를 들고 다시 바람이 쓸고 간 자리를 정리했다. 그는 겸손함이 사람을 편하게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민경이 내려왔다. 휴지통을 버리러 온 길이었다. 아버지는 딸을 보자 환하게 웃었다. 일찍 왔네? 오늘 쉬는 날 아니지? 응, 잠깐 내려온 거야. 아버지의 손등에는 세월이 남긴 주름이 그대로 보였다. 그러나 그 손을 바라보는 민경의 눈에는 언제나 그러했듯 부끄러움이 아닌 존경과 사랑만이 가득했다. 그 사실을 세상은 잘 몰랐다. 그리고 조금 전 예비 시어머니는 깨닫기 시작한 참이었다. 아직 본격적인 반전은 시작되지 않았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균열은 이미 생겨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예비시댁으로 번져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2차 상견례 날짜가 잡힌 건 그 주 중반이었다. 준호에게서 온 메시지는 짧았다. 엄마가 다시 보자고 하셨어. 지난번엔 분위기가 좀 그래서 이번엔 제대로 얘기해 보자고. 민경은 메시지를 읽고도 한참 동안 답을 쓰지 못했다. 이미 지난 상견례에서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무엇이 문제인지, 누가 문제인지, 그리고 누가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지. 그러나 결혼이라는 큰 결정을 앞두고 한 번쯤은 더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가 그랬듯이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 조금 더 걸어가 볼 수는 있지 않을까? 민경은 스스로를 설득하듯 천천히 답을 보냈다. 그래. 한 번 더 만나자. 그렇게 2차 상견례 날이 찾아왔다. 식당은 지난번보다 조금 더 작은 방이었다. 밀폐된 공간에 사람의 숨결과 말투가 고스란히 울리는 곳. 그 때문에인지 분위기는 시작부터 눅눅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민경이 들어서자 예비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왔네요. 목소리는 공손하지만 말끝이 날카롭게 세워져 있었다. 그녀가 민경을 살피는 눈빛은 여전히 위에서 아래를 훑는 듯했다. 안녕하세요. 민경은 최대한 담담하게 인사했다. 예비 시어머니는 민경의 앞자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앉아요. 이야기할 게 좀 있으니까. 이야기할 게 있다. 그 말은 이미 오늘 대화의 톤이 어떤지 알려주는 신호였다. 준호는 민경과 눈을 마주치며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그냥 편하게 얘기만 하자. 그러나 편안함이라는 단어는 오늘 이 자리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다. 음식 주문을 마치자마자 예비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혹시 지난번에 가게도 안 가져온 거 기억하죠? 이번엔 챙겨왔어요? 민경은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비해 왔습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받자마자 펼쳐보지도 않으며 이렇게 말했다. 뭐 솔직히 기대는 안 해요.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운 거지. 그게 부끄러운 건 아니니까. 부끄럽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부끄럽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말은 오히려 상처를 확인시키는 칼끝이었다. 민경은 입술을 다물었다. 말을 섞는 순간 더 깊은 상처만 남을 것 같았다. 예비 시어머니는 다시 고개를 들어 민경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말이에요. 머리 오늘도 그냥 묶고 왔네요? 민경은 손으로 무심코 묶은 머리를 잡아내렸다. 머리가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녀는 그걸 문제 삼고 있었다. 아, 네, 바빠서. 아이고, 결혼할 나이면 관리는 해야죠.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녀는 손을 쭉 뻗어 민경의 머리카락 끝을 툭툭 건드렸다. 그 건드림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민경의 존엄을 건드리는 느낌이었다. 준호가 조심스레 어머니를 말렸다. 엄마 그만해요. 민경 불편해.
그러나 예비 시어머니는 손을 내리며 재빨리 말했다. 왜 뭐가? 진짜 며느리 될 사람이면 이런 말도 못해? 그리고는 민경을 보며 덧붙였다. 솔직히 우리 아들은 너무 아까워요. 그 말은 방안을 가로질러 잔잔하던 민경의 인내를 흔들었다. 민경은 속으로 3번, 4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바로 반박하고 싶은 말들이 혀끝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아버지가 떠올랐다. 사람은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내가 하는 선택만은 후회 없는 게 좋다. 그 말을 떠올리며 감정을 다잡았다. 음식이 나오고도 대화는 자꾸 민경을 중심으로만 흘렀다. 혼수는 어느 정도 할 생각이에요? 신혼집은 우리 아들 월급만으로 다 감당하라는 소리는 아니죠? 당장 결혼한다 해도 사돈 쪽에서 낼 건 얼마인지는 알아야 하니까.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압박이었다. 민경의 손등이 식탁 아래에서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다. 부담되지 않게 저희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준비는 준비죠. 그런데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알아야 우리가 계획을 하죠. 그 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라는 뜻이었다. 준호가 더는 못 참겠다는 듯 말했다. 엄마, 왜 자꾸 그렇게 말해? 우리 결혼은 우리가 알아서 해.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즉각 아들을 향해 얼굴을 돌렸다. 너는 조용히 해. 결혼은 집안이 하는 거야. 내가 뭘 알아? 그리고 다시 민경에게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솔직히 나는 우리 아들만큼 조건 좋은 남자가 이렇게까지 내려오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내려온다. 그 단어는 테이블 전체를 얼어붙게 했다. 민경은 순간적으로 눈앞이 흐려졌다. 참고 참고 또 참았던 감정들이 뿜어져 나오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니가 컵을 집어들며 또다시 민경의 머리를 톡 건드렸다.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 말했나? 그냥 현실을 말하는 건데. 툭! 그 작은 충격이었지만 민경의 인내는 그 순간 종이장처럼 찢어지는 소리를 냈다. 온몸이 떨렸다. 눈물이 차오르려 했다. 그러나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 손을 단단히 쥐었다. 그렇게 쥐어짜듯 참고 참고 참다가 마침내 민경은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다. 죄송하지만 더 얘기 나누기 힘들 것 같아요. 그 순간 준호가 놀란 눈으로 민경을 바라봤다. 민경아, 민경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살짝 붉어져 있었다. 예비 시어머니는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뭐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민경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는 더 눌러 담을 수 없다. 그녀의 마음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민경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민경은 집문을 열자마자 마치 오래 버텨온 힘이 모두 풀린 사람처럼 현관에 주저앉았다. 몸을 일으킬 수도 눈물을 터뜨릴 수도 없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끼지도 못하고 조용히 숨만 들이켰다. 잠시 후 현관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아버지가 야간 근무를 위해 집을 들렀다가 딸의 모습을 보고 멈춰선 것이다. 민경아, 그 목소리는 너무나 조심스러웠다. 깨질 것 같은 딸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깊은 사랑이 묻어있는 목소리였다. 민경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털썩 주저앉아 말했다. 아빠, 아버지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조심스레 딸 옆에 앉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딸의 손등을 천천히 감싸며 숨을 맞춰주는 듯한 느린 호흡을 이어갔다. 민경은 마침내 조용히 울음을 터뜨렸다. 목이 아프도록 참고 버텼던 감정이 아버지 앞에 서자 결코 숨길 수 없었다. 아빠 나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말이 이어지지 못하고 흐트러졌다. 아버지는 딸의 등을 천천히 두드렸다. 손길은 겨울밤의 찬바람과는 달리 너무 따뜻했다. 말해라,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단하지만 부드러웠다. 그가 화를 내기 전에 가장 깊은 침착함이 담긴 소리였다. 민경은 천천히 모든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상견례에서 들었던 말들, 두 번째 자리에서의 모욕, 머리를 툭툭 치던 순간들, 형편을 속속들이 따지던 말투, 준호가 어머니에게 한마디 제대로 못하던 모습까지 그 모든 말들이 흐릿한 기억이 아닌 하나하나 상처로 되살아나며 민경의 입술에서 흘러나왔다. 아버지는 그 모든 이야기를 한 번도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점점 더 깊어지고 미간에는 조용한 주름이 잡혔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는 허리를 펴고 천천히 말했다. 그래,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은 마치 묵직한 돌 하나를 내려놓는 것처럼 조용히 떨어졌다. 민경은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절제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더는 참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아버지 때문에 그런 말 들었으면 그건 아버지가 해결해야지. 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층 차분해진 얼굴이었다. 아빠는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았어. 민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혼자 듣는 건 더 싫다.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옷장을 열어 단정하게 걸어둔 와이셔츠를 꺼냈다. 구두를 꺼내 천천히 닦기 시작했다. 민경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빠 뭐 하는 거야?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사람답게 좀 차려입는 거지. 내 딸이 불편해지면 아버지가 나서야지. 구두를 다 닦은 아버지는 다림질된 셔츠의 단추를 하나하나 채웠다. 작은 단추를 끼우는 손끝이 세월의 다른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 손이 민경의 공책을 챙겨주던 어린 시절부터 밤마다 혼자 빌딩을 지키던 지금까지 그 세월이 너무나 선명하게 떠올랐다. 민경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저분들에게는 아버지가 말해줘야겠다. 아버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과 눈을 마주치며 담담히 말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라. 함부로 하지 않아. 예의를 갖춰서 말할 거야. 하지만 할 말은 해야지. 그는 잠시 넥타이를 매다가 손을 멈추었다. 그리고 민경을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덧붙였다. 사람은 겉으로 안 보인다. 저분들은 아직 사람을 제대로 보는 법을 모르시는가 보다. 아빠, 민경의 눈이 다시 붉어졌다. 아버지는 직업 부끄럽게 한 적 없다. 그런데 내가 그런 말 듣게 내버려 두는 건 나도 부끄럽지. 한마디 한마디가 민경의 가슴을 덮었다. 따뜻하지만 동시에 뜨거운 보호의 말들이었다. 아버지가 넥타이를 고르고 구두까지 정리하자 평소에 경비복을 입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의 모습은 누군가의 직업이 아니라 누군가의 지켜주는 벽 같았다. 가자. 아버지는 짧게 말했다. 민경은 놀라며 물었다. 지금 어디에? 저분들을 만나러. 민경의 눈이 다시 커졌다. 지금요? 그래, 내가 한 말, 내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 않느냐 확인도 해야 한다. 아버지의 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화가 난 것도 아니었다. 그저 딸을 지켜야 하는 아버지의 걸음이었다. 현관으로 나가기 전 아버지는 민경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예비 시어머니가 함부로 툭툭 치던 그 자리. 아버지의 손길은 너무 다정하고 조심스러웠다.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내 마음 다 말해줄 테니. 아빠, 이제 너 혼자 울게 두지 않는다.
그 말은 민경의 심장을 깊이 울렸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이 있었다. 문을 여는 아버지의 등은 오래된 경비복 한 벌 너머로 보이지 않던 어떤 위험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민경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아버지는 경비원으로만 살아온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누군가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아주 단단하고 깊은 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아버지와 민경은 마침내 반전의 무대로 걸어가고 있었다. 상견례 3차가 잡힌 날 아침 공기는 유난히 묵직했다. 민경은 밤새 뒤척이며 마음을 다잡았지만 손끝은 계속 떨렸다. 그 떨림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다가올 순간을 온전하게 마주해야 한다는 긴장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이미 단정하게 차려입은 상태였다. 평소의 경비복이 아닌 오래전부터 고이 보관해 두었던 정장. 셔츠는 매끈하게 다려져 있었고 넥타이는 흐트러짐 없이 매여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그의 눈빛이었다. 그 눈빛 속에는 딸을 위해 필요한 말은 어떤 것도 피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민경아, 아버지는 차 문을 열며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옆에만 있어라. 그거면 된다.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리만큼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었다. 식당에 도착하자 2차 때와 마찬가지로 예비 시어머니가 먼저 와 있었다. 그녀는 민경을 보자마자 입꼬리를 올렸다. 그러나 그 미소는 환대가 아닌 얄팍한 우월감의 표시였다. 왔네요. 오늘은 아버지도 같이? 말투는 이미 불편함을 숨기지 않고 있었다. 민경의 아버지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다. 불편하실까 싶었으나 부모님께서 말씀 나누실 자리라 생각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빈정거리는 듯 말했다. 아이고, 뭐 직장에서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셨네. 겉으론 공손한 말투지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대놓고 깎아내리는 기색이었다.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담담하게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필요한 말만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예비 시어머니의 눈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곧 자신감을 회복한 듯 다시 뾰족한 말투로 돌아왔다. 그래요, 그럼 시작해보죠. 우리 아들 일이 바빠서 결혼 준비는 우리 쪽 기준으로 해야 하거든요. 형편이 안 되면 말해주세요. 괜히 시작했다가 힘들면. 그 순간 아버지는 단 한 번만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은 온화했지만 깊고 정확하게 상대를 향하고 있었다. 형편은 저희가 문제 없습니다. 네, 하지만 예, 아버지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다. 문제가 될 부분은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눈을 깜빡였다. 그녀가 아버지를 다시 평가하듯 훑어보는 순간 입안에서 작은 콧방귀가 터졌다. 참 자신감은 있으시네. 준호는 난처한 시선으로 민경을 보았다. 그러나 민경은 아버지를 믿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잠시 뒤 식당 문이 열리고 두 남성이 들어왔다. 직원들처럼 보이는 이들은 서류철을 들고 급히 걸어와 아버지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교통이 막혀서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 회의 관련 자료도 다 준비해 왔습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말했다. 회장님, 식당 전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민경도 알고 있었지만 누군가의 입에서 아버지의 지위를 직접 듣는 건 처음이었다. 예비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딸랑 깨지는 듯한 소리가 방 안의 긴장감을 더 크게 올렸다. 회장님, 그녀의 입술은 떨렸고 얼굴은 급격히 굳어갔다.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직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자료는 차에 두고 오세요. 여기서는 일이 아니라 가족 이야기 나누는 자리니까요. 직원들은 공손하게 대답한 뒤 물러났다.
그러나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다. 저기 그게 어떻게 된? 아버지는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제가 경비실에서 일한다는 사실이 왜 불편하십니까? 그 질문은 공격이 아니라 상대의 민낯을 조용히 비추는 거울 같았다. 예비 시어머니는 더듬거렸다. 그건 뭐 그냥 저는 몰랐으니까. 모르면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 예의죠. 아버지는 차분하게 말했다. 사람의 직업은 귀천이 없고 누구도 그걸로 누군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말을 잃었다. 입술만 꼭 다물고 있었다. 아버지는 자리를 조금 앞으로 당기며 민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딸에게 하신 말씀 제가 대신 들었습니다. 그 말은 높지도 낮지도 않은 목소리였지만 방 안의 모든 공기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준호는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봤다. 예비 시어머니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상대를 몰아붙이지 않았다. 그저 마지막으로 필요한 말만 전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만나든 서로에게 모욕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결혼이라는 건 두 사람이 행복해지는 일이니까요. 그 말은 꾸짖음이 아니라 품이 있는 경고였다. 그리고 동시에 이 자리에서 더는 무례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했다. 예비 시어머니는 얼굴을 붉히며 입술을 떨었다. 전 그저 그냥 변명조차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어쩌면 평생 위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그녀는 아래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예의를 배운다는 상황 자체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순간 민경은 확실하게 느꼈다.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 이 자리까지 와주었고 딸의 존엄을 어떤 방식으로든 지키겠다는 마음이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민경의 가슴 한가운데에 오래 묵은 응어리가 서서히 풀어지는 듯했다. 식당 안엔 여전히 침묵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침묵의 무게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예비 시어머니의 오만은 부서지고 있었고 아버지의 단단한 품위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민경의 마음속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 하나가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이 결혼 정말 괜찮을까? 그 질문이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식당을 나서는 순간 민경의 귀에는 아직도 아버지가 했던 마지막 말이 잔향처럼 남아 있었다. 제 딸에게 하신 말씀 제가 대신 들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평생 묵묵히 살아온 아버지가 품어온 품위와 정의감이 모두 담긴 선언이었다. 밖은 해가 완전히 저물어 있었다. 식당 앞 가로등이 켜지고 주황빛 불빛이 길고 조용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민경은 잠시 그 불빛 아래 서서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제야 온몸이 떨리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아버지는 민경의 떨림을 본 듯 다정하게 말했다. 춥다 차에 타자.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에는 오늘 하루 동안의 모든 긴장과 고생을 뒤로 감싸는 따뜻한 숨결이 묻어 있었다. 민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와 함께 차로 향했다. 그러나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민경아, 잠깐만. 준호였다. 그는 식당에서 뛰어나오듯 달려왔다.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은 초조함과 당혹스러움으로 뒤섞여 있었다. 민경아, 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러나 민경의 마음은 이미 너무 많이 닫혀 있었다. 민경은 잠시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 힘겹게 입을 열었다. 준호야, 미안하다는 말. 나 벌써 수십 번 들은 것 같아. 준호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내가 엄마를 더 잘 말렸어야 했는데, 나도 알아 잘못했다는 거. 근데 엄마가 그러실 줄 몰랐어. 이 정도일 줄은. 민경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니야, 너 몰랐던 거 아니야. 너는 늘
어머니가 그러실 때 그냥 눈치만 보고 있었어. 그 말은 한 번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던 진실이었다. 민경은 그 진실을 꺼내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평온해졌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앞으로는 내가 나설게. 진짜야. 엄마한테도 말했어. 이건 잘못된 거라고. 너한테 사과하시라고도 했어. 민경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흐릿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고개를 들며 그 흔들림을 조금씩 정리해갔다. 준호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준호는 멍한 눈으로 민경을 바라보았다. 존중이야. 민경은 천천히 말했다. 너랑 결혼하면 나는 너만 상대하는 게 아니야. 내 가족, 내 주변. 내가 지키고자 하는 모든 것들도 함께 감당해야 돼. 근데 지금 너는 너도 나도 지키지 못했어. 그 말은 준호의 가슴을 정확히 찔렀다. 준호는 애절하게 말했다. 그러면 기회를 좀 더 주면 안 될까? 민경아, 너 없으면 난. 그때 민경의 아버지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는 준호와 민경 사이를 차단하지도 억지로 끊어내지도 않았다. 그저 딸의 곁에 서 있는 벽 같았다. 아버지는 준호를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다. 젊은이 내 딸 잡을 생각이라면 내가 먼저 바로 서야 한다. 그 말은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나 깊고 따뜻해서 준호가 더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만드는 말이었다. 준호는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깊게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경은 눈을 감았다. 그 모습조차 아프게 느껴졌다. 그러나 마음을 흐리는 감정과는 다르게 결심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민경은 아주 조용히 말했다. 준호야, 응. 우리 잠시 멈추자. 준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잠시 멈춘다고? 그래. 민경은 떨림 없이 말했다. 이 상태로 결혼하면 난 평생 상처받을 거야. 그리고 너도 어머니와 나 사이에서 계속 어려울 거고. 그 말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 따뜻한 현실의 언어였다. 준호는 마지막 희망처럼 말했다. 그럼 기다리면 되는 거야? 민경은 잠시 고민했다. 그러나 결국 아주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너도 나도 그리고 너희 가족도. 준호는 무너지는 표정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아버지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민경은 아버지를 향해 걸어왔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 결심은 더욱 단단해져 있었다. 아버지는 딸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으며 말했다. 잘했다. 그 말은 위로이자 축복이자 격려였다. 차 안에 타자마자 민경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식당 불빛이 멀어지고 도로의 가로등이 흐릿하게 지나갔다. 그 불빛들은 마치 민경의 마음속 혼란과 결단을 천천히 정리해주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운전대를 잡으며 말을 건넸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지만 살아가는 건 두 집안이 한다. 내가 상처받을 자리라면 가지 않아도 된다. 그 말에 민경의 눈에 물기가 고였다. 그러나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다. 미뤄두었던 스스로의 삶을 향한 서늘하지만 건강한 해방감이었다. 아빠, 응. 나 잘할 수 있을까? 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그럼 내가 어디를 가든 어떤 선택을 하든 아버지가 내 뒤에 서 있다. 그 말 한마디에 민경의 마음은 처음으로, 아주 처음으로 가벼워졌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불빛들이 부서지고 이어지며 새로운 길처럼 펼쳐지고 있었다. 민경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단단히, 천천히 마음속으로 외웠다. 누구의 딸로도 누구의 며느리로도 아닌 나로서 사는 길을 선택하겠다. 민경의 결단은 조용했지만 강했다. 그리고 그 결단의 시작은
아버지가 오래 지켜온 한 문장이었다. 사람은 직업으로 재단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가 이제야 완전히 그녀의 삶 속으로 스며들었다.